제일 앞에 있는 발표인데요. 화법인데요. 일단 화작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제를 먼저 읽어봅니다. 신유형 나왔는지 신유형이 안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스프링 교재 38쪽이에요. 그러니까 신유형이 있으면 그 유형을 먼저 봐줘야 돼. 이거 내가 잘 모르던 유형이네, 잘 안 나오던 거네? 라고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냥 풀던 대로 잘 푸시면 돼요. 일단 35번 같은 경우에는 늘 나오던 거 나왔습니다. 뭐야? 말하기 방식이야. 말하기 방식. 그러니까 발표하는 사람이 뭐 인사했어요? 뭐 아니면은 상호작용했어요? 뭐 자료 활용하는데 뭐 이딴 식으로 했어요? 뭐 아니면 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발화를 했어요? 맨날 물어보는 것들 있지? 그게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36번 자료 활용. 이것도 늘 나오던 거 나왔지? 자료가 그래서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이제 36번 같은 문제에서 시각적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본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이런 것들을 알려줬을 텐데 이 자료 왜 썼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을 텐데 그 내용이 맞니? 라고 물어보는 내용일 테고, 그 다음 37번 같은 경우에는 청중을 분석해서 발표에 반영한 내용이라고 해갖고 이거 조금 평소에 보던 거랑 다른데? 쉽지? 맞아요? 보통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렇지. 학생 1, 2, 3번 해가지고 이 발표를 들은 다음 학생 1, 2, 3번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게 특이한 거라.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였냐면, 발표에 반영된 내용이라는 것이 보니 경험을 초반에 넣어서 환기하였다. 그래서 흥미를 유발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임? 초가 오늘날 언제 쓰이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날 언제 쓰이는지 용도 알려주려고 그때 넣어놨대. 그러면 생활과 관련한 소재니까 흥미유발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건 뭐임? 과거에는 이거 잘 사용할 수 없는 거야. 배경지식과 관련한 거. 그 다음 밑에 견학했으니 관심이 생겼을 것 같아. 오른쪽에 보니까 청사초롱의 상징적인 의미, 특정 상황에서 쓰였다. 옆에 과거랑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려고 일화 제시했다. 그럼 이게 뭐랑 똑같은 문제야? 사실 이거 말하기 방식이랑 비슷한 거 아님? 그치? 말하기 방식과 그 의도에 대해서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유형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은 신유형이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기존의 말하기 방식을 좀 확장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패턴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가시면 되는데, 가보자고. 1문단에서 안녕하세요. 지난 민속박물관 체험학습. 저는 일단 나오면 표시해줍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체험학습을 갔잖아? 그럼 뭐 한 거야 얘가? 경험한 게 한 거야. 과거에 경험한 게. 우리 이런 거 했었는데 맞니? 라고. 그 중에 무엇이 기억나나요? 물어봤잖아. 물어보고 나서 답변을 들었다고 했지. 얘 뭐하고 있는 거임? 지금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임? 네, 저는 초가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는 자신의 느낌을 밝히고 있어. 저는 이게 이랬어요. 라는 경험을 밝히죠. 요즘은 초를 생일과 같이 특별한 날에 주로 사용하죠. 자, 요즘은 그렇다는 건 옛날에는 어땠다는 건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요즘은 나오면 일단 표시해. 둘이 대조시키겠지. 요새는 초를 특별한 날에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특별한 날에다가 일상에서도 함께 사용했다라는 거야. 자, 국립민속박물관에 따르면 이라고 하거든.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곳은 얘들아 믿을 만한 곳이야? 아니면 믿지 못할 곳이야? 믿을 만한 곳이지, 그치? 국립민속박물관에 따르면 초는 이렇게 밀랍이나 기름을 특정한 형태로 굳혀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의 중요 소재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 믿을 만한 기관에서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자, 밀랍은 벌집 재료 중에 하나고 이 밀랍으로 만든 초는 서민들은 평소에는 쉽게 쓸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쉽게 쓸 수 없었다라는 건 언제는 쓸 수 있다는 거야?
특별한 때는 좀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랍에 알록달록하게 색을 들인 화촉은 매우 귀해서 혼례에서 주로 사용을 했고요. 현재에도 화촉을 밝히다 라는 것이 결혼을 의미합니다. 자, 화촉을 밝히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얘들아? 없어? 아직 애기들이라서 잘 없죠? 자, 저게 무슨 뜻이라고? 저게 결혼인데요. 결혼이라는 그 지시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화촉을 밝히는 거예요 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 관용적 표현. 자, 이제부터는 초와 관련된 전통 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하냐면 발표에서 순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후, 발화, 예고. 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글자는 못 쓰겠지.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거야. 저는 글자는 당연히 안 씁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부분들의 밑줄을 긋거나 저건 대조화 살표를 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를 치거나 X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줘요. 왜냐면 나중에 빨리 와서 아 맞아 이거 있었지 라고 체크를 해줘야 하니까. 그리고 저는 기억력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잘 까먹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1, 2문단 정도를 읽고 선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밑으로 내려와 볼래? 35번. 자,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용 표현을 활용하였다. 어떤데? 이거 맞지? 그 다음에 2번 있나요? 3번은 어떤데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기관의 설명을 활용하였다. 우리 아까 초와 관련해서 들어가 있었지? 그래서 1번도 맞고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 준언어?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 그 다음 발표 내용을 듣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아직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어떤 질문은 있었고? 관심 유발을 하기 위해서. 너 뭐가 기억나? 라는 내용은 들어있었지. 맞지 지우야?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했어 지우야? 자, 뭐가 기억나세요? 라고 하면서 너 이거 기억나?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맞아?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보세요. 37번. 방문했던 경험을 발표 초반에 환기하였다. 이거 맞아 틀려? 이거 완전 맞지? 우리 저거 갔었는데 기억나세요? 라고. 그 다음 오늘날 언제 쓰여요? 오늘은 생일에 쓰여요 라고 하면서 생활과 관련 있는 소재를 통해 흥미를 유발시킨다 라는 전략 들어가 있었지. 과거에는 일상에서는 흔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 라는 말도 들어가 있죠. 배경 지식 환기하는 것도 맞지요? 그래서 3번까지 맞아. 벌써 많이 풀었네. 다시 기억 이제 자료로 갑시다. 자, 이것은 초가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초를 꽂아서 사용하는 촛대라는 것입니다. 촛대 중에는 이렇게 뒤쪽에 금속판이 달려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금속판을 불후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나 이거 읽으면서 약간 오그라들었어요. 여기서 질문. 불후리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 불후리가 촛불의 뒤에 있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라고 하거든.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일단 여기서 질문을 하지. 그치?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청중들한테 야 여기 집중 좀 해봐. 너네 지금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집중과 그 흥미를 유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불후리가 촛불의 뒤에 있는 것에 주목해보세요 라고 하거든. 이거 뭐 한 거임? 힌트 제공한 거 아니야? 힌트? 질문을 해놓고 자 이게 어떤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뒤에 있네요. 뒤에 있으면 어떤 기능 할까요? 힌트를 줬어. 답변을 듣고 맞습니다.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어. 그 불후리가 불빛을 반사해서 주변을 더 밝게 비추는 자 뭐한다? 기능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촛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불후리라는 뒤에 있는 금속판과 그 금속판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자료 1번으로 와보십시오. 자 자료 1번 초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요 녀석이 뭐야? 여기가 촛대고 뒤에 있는 저 금속판 저게 뭐겠어요? 이게 불후리겠죠. 불후리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밝게 주변을 비추는 기능을 한다고. 자 그럼 1번 보십시오. 촛불의 빛이 불후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는데 봐봐. 이게 맞아? 얘들아 빛이 불후리에 미치는 영향이야. 이 방향이 맞아? 이 방향이 틀렸지? 이게 아니지?
그러면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불후리가 그 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 그치? 불후리가 있기 때문에 빛이 더 잘 비쳐요라는 불후리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방향이 달라. 방향이 틀렸어. 알겠지? 다음에 2번. 자료 2번은 이라고 했으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자, 니은 자료 제시. 이 둥근 방 모양의 기구는 무엇일까요? 아, 귀찮게 자꾸 물어보네요. 그쵸? 자, 이것은 밤에 순찰할 때 쓰였던 조족등입니다. 그러면 조족등이라는 것에 또 뭘 알려줬냐면 얘가 이런 기능을 했어요 라고 알려줬어. 한자로 비추다를 뜻하는 조, 발을 뜻하는 족. 그래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자, 이런 거 들어갔네. 자, 이거 무슨 표현임? 큰 소리로 말을 했대. 준언어 맞습니다. 내가 말하는 언어랑 관련이 있어요. 준언어적 표현. 자, 그럼 이거 몇 번 문제에 나와 있을 것 같음? 35번에 있지 않겠습니까? 발표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였다. 4번 맞네요. 그 다음에 아까 2번 있지? 답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단서를 제공하였다. 그게 뭐였어? 그렇지. 불후리 얘기를 하면서 자, 얘가 뒤에 있는 것을 주목해보세요 라는 부분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2번 선지도 맞습니다. 다시 올라가. 자, 조족등은 이렇게 발을 비추는 등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풀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까지 보시죠. 조족등 내부에는 반원형의 고리 회전축이 있어서 지금 내부에 어떤 게 있는지 보여주고 있네. 반원형의 고리 회전축이 있어 발밑을 비추든 앞을 비추든 초가 똑바로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리 회전축에 역시 기능을 알려주고 있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36번으로 다시 와봅시다. 자료 2번. 자, 보아하니 얘가 앞을 비출 때, 아래를 비출 때, 그리고 완전 수직으로 아래를 비출 때, 자, 초가 그대로 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자, 그럼 밑에 선지 한번 볼게요. 자, 자료 2번. 자료 2는 조족등이라는 이름이 형태에서 유래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들아 이거 맞아? 형태에서 아니지, 기능에서지. 내 발밑을 비추는 등이라는 뜻이잖아. 형태에서 유래했음 아니고 기능에서 유래했음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 니은이라는 것도 그걸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야? 이걸 설명하기 위한 자료는 또 아니지 않음? 그치? 오히려 자료 2번은 지금 니은이랑 디귿 중에 뭐에 좀 더 가까워? 디귿에 더 가깝죠? 가봅시다. 자료 2번은 조족등의 초가 기울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귿에 제시하였다. 3번이 답이겠네요. 자, 다음 본문 돌아오슈. 리을 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청사초롱입니다. 청사초롱은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말이 있죠. 자, 여기다 밑줄 한번 가봐. 바람 앞에 등불. 자, 이것도 뭐야? 관용어구지, 관용어구. 자, 관용 표현을 넣어가지고 이 청사초롱에 대해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나 봐. 촛불은 바람에 쉽게 꺼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철이나 나무 골격에 종이나 비단을 감싸 만든 기구가 초롱이라는 것이고, 붉은색과 푸른색의 천으로 싼 걸 청사초롱이라고 한다. 전통 혼례에서도 사용되었다. 양은 붉은색은 신랑, 푸른색은 신부를 의미한다. 조화롭게 결합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상징이었다. 그 청사초롱의 의미와 그 사용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옛사람들은 초를 사용할 때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하며 끝을 맺습니다. 36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3번은 보니까 붉은색과 푸른색, 그리고 뒤에를 보니 혼례 상황이지. 그래서 전통 혼례 시에 청사초롱을 사용했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4번 가볼게요. 4번 선지. 바람에 취약한 초롱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기엔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 어떤 상황을
상황에서 청사초롱을 사용했는지에 더 가깝지? 그 다음에 5번 사용자에 따라 색이 다르게 사용되었던 뭐 이거는 뭔 개소리야 그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럼 뭐 여자애가 쓰니까 푸른색만 있어야 돼?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서 36번의 답은 3번이었고 그리고 35번 발표 내용을 듣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사용했다. 자, 이런 식의 질문도 많아. 그쵸? 근데 이번에는 아니었어. 자, 질문을 발표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여러분 질문은요. 질문의 의도를 꼭 확인해 줘야 돼. 질문은 안 나올 수가 없어. 발표에서는 100% 나오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초반부에서 배경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어. 맨 처음에 도입부 또는 그 2문단 정도에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 잘 아시나요? 배경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넣을 수 있어. 왜냐하면 배경 지식을 확인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발표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표의 수준을 조정하고 뭔가 추가 설명 같은 걸 덧붙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넣기 위해서 청중이 어쨌든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1문단에 특히 많이 들어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저번에 우리 지난 민속박물관 체험학습에서 본 것 중에 뭐가 기억나세요? 이런 식으로 경험을 환기해가지고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어. 이 안에 경험, 환기 등이 포함되는 거야. 그 다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왜 하는 거야? 너희 잘 듣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 여러분이 수업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수업을 하길 원해서인 거지. 나 혼자 일방 전달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거야. 더 궁금하신 점은 없나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전부 참여 유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질문 같은 경우는 다 어떤 거였어? 자, 질문들을 한번 봅시다. 자, 위에서 무엇이 기억나나요? 이건 뭐야? 이건 무슨 질문임? 경험 환기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질문 어디 있노? 자, 여기서 질문 부르리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이건 뭐임? 참여를 유도하는 거야. 그쵸? 참여 유도. 아직 뭔지 설명 안 했잖아. 그치? 아직 설명 안 했어. 아직 설명 안 하고 이거 뭘 것 같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참여를 유도하고 역시 이것도 흥미 유발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 다음 이 둥근 방 모양의 기구는 무엇일까요? 얘도 마찬가지야. 아직 설명 안 해줬어. 그래놓고 그냥 물어보는 거임. 그리고 또 질문 있습니까? 또 질문이 안 보이네요. 그쵸? 근데 5번 선지에선 뭐라고 했냐면 발표 내용을 듣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말한단 말이야. 이해를 확인한다는 건 설명 후 질문이어야 돼. 설명 후에 질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야. 알겠지? 나는 화정 문제 이거 좀 잘 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쉽고 어려워요 이걸 떠나서 이 선지 구성을 좀 잘 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질문은 반드시 쓰이는 거야. 그리고 이해 확인을 위한 질문도 꽤 많이 들어가 발표에서. 그런데 질문 중에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야 이걸 맞출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되게 잘 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6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살짝 패턴이 달라졌어. 뭐냐면 원래는 자료를 3개만 냈어. 그치? 근데 자료를 여러 개를 냈잖아. 지금 5개를 실어놨잖아. 맞아? 지문에서 가나다라 마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래 놓고 그 중에 자료 1, 2, 3을 가져다 놓은 다음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적절한 설명이야? 를 찾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1대1 매칭이 되어서 훨씬 더 쉬웠는데 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야. 다음 37번도 패턴을 살짝 바꿔보았고 다만 요거는 패턴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 자, 밑에 한번 볼래? 특정 상황에서 쓰이던 청사초롱의 상징적인 의미. 파란색은 신부를 상징하고 초록색은 빨간색은 양이라서 뭐 신랑을 상징하고 이런 걸 다 알려주었죠? 5번 선지는 뭐가 틀렸나요?
일화가 있어? 일화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패턴을 바꾸는 대신 37번은 다소 난도를 좀 낮춘 형태로 나타나 있었어. 자, 뒤로 넘어가 보슈. 38에서 42번. 자, 대화를 통한 초고 작성하기. 자, 요게 조금 길기 때문에 약간 멘탈이 털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정신줄을 잘 부여잡고 또 문제의 유형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돼요. 38번 가봅시다.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각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대충 보니까 이게 한 사람한테 쏠려 있지가 않아요. 이게 한 사람한테 쏠려 있어서 보통 학생 1번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그냥 그때그때 기호가 등장할 때마다 풀어주면 돼. 다음에 39번. 인터뷰의 일부이다.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세요. 근데 가의 대화 후에 한 인터뷰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가 좋을까? 언제 푸는 게 좋을까 얘는? 지문을 다 읽고 나서 푸는 게 좋겠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40번 가보십시오. 학생 1번이 대화에 참여하며 떠올린 생각을 작성한 것이다. 자, 이걸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얘는 언제 읽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고 하면 언제 읽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언제 읽는 게 좋을까? 나를 읽고 나서 또는 나를 읽기 전에,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나를 읽기 전에 보셔도 좋고 나를 읽고 나서 보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를 읽기 전에 볼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야, 얘네들을 생각한 다음에 나를 썼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내용들이 나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읽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가를 읽으면 대충 감이 오지. 다 그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이거를 먼저 읽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내용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올 때. 특히 가가 만약에 좀 어려운 내용일 때. 그럴 때는 먼저 읽는 편이야.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제 얘기가 말한 대로 나 가를 읽고 난 다음, 나까지 읽은 다음에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1번 나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 이거는 당연히 나를 읽은 다음에 풀어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 42번 자, 요 문제 진짜 많이 틀리시죠? 이 문제는요, 뭘 조심해야 될까? 자, 우리 육모 한번 주영이가 말해볼까? 이 문제 님들이 진짜 많이 틀림.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틀리세요. 클리닉 같은 걸 해봐도 그렇고. 뭐에 주의해야 될까? 넌 안 틀려서 모르겠어? 은지야 뭐 조심해야 될까? 원래 지금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맞았어. 저걸 잘 찾아야 돼. 그리고 무엇에 주의해야 되냐면, 그래서 어떤 게 수정 후의 글인지 이걸 잘 봐줘야 돼. 그러니까 수정 전의 글이 뭔지, 수정 후의 글이 뭔지. 그러니까 얘가 수정 전일 수도 있고 수정 후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인지 봐야 돼. 여기서는 다음은 나의 오문단을 고쳐 쓴 글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수정 후죠. 고쳐 쓰기 위해서 했을 조언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틀린 그림 찾기야. 다른 부분을 발견을 해줘야 돼. 우리 미리 밑줄 그어놓을까? 어차피 우리 다 풀어봤으니까. 자, 나의 오문단을 고쳐 쓴 거래. 나의 문단 번호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매겨볼게요. 안녕하십니까 1, 의도적 방치구역 2문단, 여기 3문단, 그 다음에 우선 4문단, 저희 제안이 실현된다면 5문단, 마지막 6문단. 야, 자, 차이를 찾아보니까 어느 부분이 다른가요? 저희 제안이 실현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의도적 방치구역이 안정화되면서,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뭔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죠? 또한 시민들이 교육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또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지? 자, 가보자고. 빠진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역의 풍부한 생태계가, 요 부분이 추가가 됐고,
자연스럽게 조성된 생태계를 관찰하는 교육의 장으로 이 구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이제 수정이 된 부분이야. 맞지? 이게 추가가 된 거야. 맞죠? 추가된 내용.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봐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나에서 보기처럼 수정이 된 거야. 이 방향을 틀려버리면 밑에 있는 답도 아예 다른 방향으로 고르게 돼. 이거 쉬우니까 먼저 풀어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예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의도적 방치 구역이 안정화되면서 역동적인 생태계 구역이 넓어질 건데 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시민들이 사용할 건데 어떤 교육의 장인데 다음과 같은 교육의 장이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이를 보충하는 내용을 추가했죠. 나머지는 왜 틀렸나 보자. 1번 도입 문장을 추가. 무슨 도입이야. 도입이 아닌데. 그 다음에 2번 다양한 관점? 아니 관점은 그대로인데 그냥 상세 내용이 추가됐을 뿐. 그 다음에 3번 혜택을 누리는 대상 왜 안 드러나? 시민들이라고 드러났는데. 그 다음에 5번 안정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지 않아서. 아니 효과는 나왔잖아. 안정화를 통해 역동적인 생태계 구역이 넓어질 것이다 라는 건 나왔잖아.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님. 드러났음.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그럴 일은 없어야 하지만 화작을 마지막에 풀게 됐어. 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마지막에 풀게 됐어.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럼 이 문제 먼저 푸세요. 수정하는 문제. 저거는 전체를 읽지 않아도 그 맥락을 적당히 파악해서 답을 고를 수가 있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지문을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이라면, 특히 화작에서 시간 단축을 잘 못하는 친구라면 이 복합 지문보다는 마지막에 장문 지문을 먼저 풀려고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해줄게요. 자, 본문 한번 보시죠. 자, 이런 대화 지문을 읽어갈 때에는 별거 없어. 별거 없고 일단 학생 1번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문제 검토를 해봤는데 학생 1번의 역할을 물어본다면 저 학생 1이 뭐라고 떠드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 2번이랑 3번은 대체로 싸웁니다. 그쵸? 얘네 보통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쟤네가 왜 싸우는지 의견 차이를 잘 봐주시면 되고, 하지만 이 친구들은 교양이 있는 친구들이야. 싸가지 없이 서로를 인간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그치 예준아? 자, 그래서 대화의 원리, 예의를 잘 지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말하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면서 막 동의를 해주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거든. 그런 부분도 말하기 전략 중에 하나라 선지에 많이 나오는 편. 자, 그런 파트에 이제 체크를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왜?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건 화법과 작문 영역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독서처럼 푸는 거 아니야. 말하기와 글쓰기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비니야? 네. 1번 가보자고. 자, 지난 시간에는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 오늘은 아이디어를 구상해보자. 자, 그럼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네. 자, 1번 선지 요거 맞는 말이네요. 38번에 1번. 이렇게 기호는 그때그때 체크해주자고 했죠. 다시 돌아와. 나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의도적인 방치라는 것을 아이디어로 가지고 왔어. 나 생태 특강에서 들었던 건데 공원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구역으로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것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네. 자, 3번. 의도적 방치가 가능한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은데?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얘 무슨 질문한 거임? 이거 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임? 하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은데? 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시행했을 때의 장점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38번에 2번 선지 보십시오. 직전 발화 내용에 의문 제기했다. 맞지?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냐? 설명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2번 선지도 맞습니다. 자, 학생 2번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다양한 생물이 자라나고 유입되면서 역동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잡초 제거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녹지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라고 했어. 쌤 지금 왜 색깔 바꿨냐면 여기가 A이기 때문이야. A 나중에 풀 거야. 자, 그래? 제초제 뿌리지 않으면 화학물질로 인한 토양이나 수질 오염도 줄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장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의도적 방치 구역에서 생태계가 원래대로 돌아온 사례가 있어. 라고 하면서 사례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네. 그 땡땡시에서 세모섬에 출입을 제안했더니 습지 생태계가 복원되고 철새들이 돌아왔대. 자, 세모섬의 사례를 지금 제시했고요. 생각해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한 비슷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 오, 그런 사례가 또 있어? 활용할 수 있겠네. 근데 그런 공간 만들면 문제도 없을까?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공간으로 보일 수 있지. 첫 번째 단점, 시민들이 여가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당장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야, 장기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게 좀 부족하지. 맞아? 읽으면서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 좀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어디서 채우겠어요? 글에서 채우겠죠. 나에서 채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C를 읽으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지 이 나에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돼. 동의해. 그러면 공간을 방치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직접 발화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했는데요. 정리했어? 정리는 뭐 직접 발화 내용에 대해서 동의만 했지. 동의를 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럼 공간을 방치만 하면 되는 것이냐? 라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초반에는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개입을 해서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처음에는 대대로 우리 땅에서 자라온 1번 토착식물을 심어주고 2번 출입을 제한해서 구역을 보호하는 방식이 있대. 그래서 조건 생성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토착식물을 심고, 자, 다시 말하면에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이런 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게? 그렇지,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앞에 쓰였던 말을, 앞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이 내용 써서 공모전 제안하자. 추가 자료 필요할 것 같다. 와보쇼. 직접 발화 내용의 일부를 재진술한 뒤, 맞죠?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거 어떤데? 요청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얘들아. 제안하자라고 했죠. 하자. 하자. 같이 하자. 제안하고 있잖아요. 청유가 모임.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거지. 그래서 4번도 맞아. 이것도 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청유형이 쓰였으면 무조건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거야. 일단 공부하자 라고 하지. 내가 공부하자, 나도 하고 있으니까 니들도 하자. 함께 할 것을 요청. 그 다음 미음. 자, 직접 발화 내용에 동의한 뒤, 그래 좋아 라고 했잖아. 동의한 뒤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했으니까 역시 4번도 5번도 정답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취사 선택이라고 했지. 저는 미리 한번 보고 갈게요. 녹지공원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이 어떻다고 했지? 아까 비용이 많이 든댔어, 적게 든댔어? 아까 적게 들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치? 적게 들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 사례, 아까 세모섬 있었지? 거기 말고 어디 떠 있지? 이제 추가로 플러스 알파 내용 들어가 있지 않을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치?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왜 실현해야 되지? 우리 아까 그 의문이 있었잖아. 장기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장기적 이익이 뭔지 설명을 해놨을까?
그리고 토착식물 심어야 하는데 왜 토착식물인지 또 궁금하죠? 출입 제한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다 들어가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제한을 해야 되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거래. 가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네모고등학교 생태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원래 이런 부탁하는 글?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자기소개를 꼭 해야 되죠. 우리 시에서 녹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이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존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의도적 방치구역 조성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 문단, 의도적 방치구역이 만들어지면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적지 않은 이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장점 어필할 거야. 우선이라고 했으니 자 이런 담화 표지 나오죠? 우선 우리 이런 거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야. 생태계의 자생 능력이 강화되어서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잡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식생이 풍부해짐으로써 토양이 단단하게 고정되니까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공물 설치, 그다음 잡초 제거 등등 조경 작업 등 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제초제 사용도 줄어드니까 화학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도 줄어드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 3문단. 땡땡시에서는 세모섬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서 돌아오게 한 사례가 있다. 이건 아까 본문에서 대화에서 얘기를 한 사례네요. 대화에서 제시했던 사례. 해외에서도 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본문에 없었던 내용이네. 그치? 추가로 조사한 사례. 자, 나무를 심은 후에 의도적 방치를 통해 되찾았습니다. 인근 별시에서도 이를 적용해서 라고 하네. 인근 별시에서도 이를 적용해 녹지공원을 만들고 생태계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대화에서 제시했던 사례이기는 한데 자 어떤 시였는지는 언급이 안 됐는데 지금 언급을 했어요. 여러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도 가능하다. 적합한 구역 지정하고 토착식물 심어야 하는데 자 밑줄 한번 그어볼까? 왜냐하면 토착식물이라고 하면서 토착식물 심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후 그 구역을 울타리로 둘러싸 밑줄. 자 어떻게 여기를 통제할 것인지 알려주고 있지. 그리고 해당 공간이 마련된 이유를 안내하는 출입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뒤에 두 줄을 묶어주십시오. 자, 물론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예상되는 반박을 제시하고 하지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재반박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언제나 쓰이는 방식이야.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물론 이런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또는 자 이런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 시간이 지나고 순환이 안정되면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무슨 가치가 있는지가 계속 궁금하잖아. 그쵸?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예상 효과를 제시할 건데 예상 효과, 기대 효과인데 그 기대 효과가 아까 읽었을 때 너무 대충 썼단 말이야. 역동적인 생태계 구역이 넓어질 거다. 교육의 장이다. 근데 왜 역동적인 생태계 구역이 되는지 뭐 어떤 식으로 교육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아까처럼 고쳐 쓰기를 했죠. 자, 자연의 자생력을 통해서 생태계 복원하려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번 가볼까요? 이거 원래 가를 읽고 나서 풀었어야 됐는데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까 까먹었어요. 야 가보자. 의도적 방치 구역이면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돌봄의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표지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반영해서 글 썼나 보네. 자 1번 가보자. 인터뷰에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 내용을 되물었나요?
전문가가 물어보긴 했는데 그게 뭐야?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추가 설명을 위해서 물어본 거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3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답변해줬어요. 그 다음에 3번 제안 내용의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지 3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답변할 걸 요청한다. 학생 3번 찬반 관점을 모두 포함해서 이거 아니죠. 그냥 이거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라고 했으니까 모두를 포함해 주세요. 이런 의도는 없어. 제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 이거 올바른 얘기이냐? 아니야. 그냥 학생이 뭐라고 했어? 다른 사례가 있나요? 그 다음 이거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저희 생각이 맞나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5번도 땡입니다. 40번. 자, A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작성한 A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장점, 아까 뭐야 비용 줄어든다고 했지 나에 제시하였다. 1번 맞고요. 비용이 적을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이거 어떤데? 사례라고 했으니까 다른 데서도 했는데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실현 가능성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로 가보세요. 문제점이 있는데도 실현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이거 보여줘야겠다. C에서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요. 봐보쇼. 문제점이 있는데도 실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3번 선지. 예상되는 불편함이 그게 어떤 거지? 우리가 왜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왜 여기 출입 제한해야 되는데?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여가 즐길 곳도 줄어드는데? 제한 내용 실현하면 그걸로 해소가 돼요? 아니지? 응.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에 제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 예상되는 불편함들이 다 해소되는지 설명한 부분이 아예 없어. 다음에 4번 제안 내용 실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의 기능. 토착 식물의 기능 아까 알려줬지.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어 얘가?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종의 정착을 막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서 토착 식물의 기능을 알려주었지. 자 다음에 5번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실현을 위한 방법 어떻게 하자 그랬어 아까? 출입제한 표지판 설치하기, 울타리로 둘러싸기 라고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4번, 5번도 맞고 3번이 틀렸어요. 자 41번 보시죠. 글쓰기 방식으로 제일 적절한 것은 공간별로 묘사 안 했습니다. 습지구역의 분포 분류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순서대로 더더군다 없습니다. 4번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문답의 방식으로 도시공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나중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답 방식으로 제시한 거 없어. 다음 5번이 답이지. 제초제 사용 감소가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알려줬지. 맞죠? 어디에 있냐면 2분단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줄어드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라고. 42번은 아까 쌤이 말한 대로 틀린 그림 찾기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주목해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어떤데? 쉽지? 이게 제가 설명을 다 하니까 좀 길지만 여러분이 자연스러워지면 이것들을 한 2개 지문을 푸는데 한 7분 정도면 끝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2개 지문을 하는데 앞에 거를 한 2분 30초 정도 뒤에 거는 한 4분 정도 걸린다고 치고 하면은 7분 안에 끊을 수 있어.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하면서 그 정도 시간대에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문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